예, 11월 27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이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자, 수급적인 면에서 또 점검할 게 되게 많았어요. 여전히 바닥 탈출하는 꼴찌국장 추세가 변한 게 없고, 오늘 수급 면에서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완전 시장이 극과 극이잖아요. 미국은 탐욕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공포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비슷한 거는 종목이 좀 확산돼요. 작아든 대장주들이 한번 두드려 맞고 좀 쉴 때 정말 못 오르고 정말 많이 빠졌던 애들로 종목이 조금 확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마음이 더 불안해요. 야, 저거 살까? 이거 팔고 저거 살까? 많이 혼돈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장주나 큰 흐름 시장이 안 변했으면 이 갖고 있던 거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이 변동성과 마찰까지 말씀드렸는데 단기 변동성 맞추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보실 만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주의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관세면이 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지만 관세면을 이겼어요. 예, 정신은 또 상승을 했고, 하지만 잘 가는 애들 쉬고 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좀 확산이 됐어요. 예, 그런 면은 좋은 거죠. 예, 테마별 마찰 변동성이라고 어제부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꼴찌국장이 이랬던 저랬던 어제 뭐 전체로 바스켓으로 뭐 바이오를 때리니 많이 해도 오늘 다시 또 반등을 주죠. 그 외국인들이 아주 작은 수급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큰 흐름상 바닥 탈출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신호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금주는 여전히 힘을 좀 빼고 보세요. 예, 등락 있는 한 주기 때문에 큰 추세를 계속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오후 돼서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반등을 주고 있고요. 어제 AI 반도체는 또 트럼프 측근에서 뭔가 한마디 하니까 훅 한 번씩 기스가 났죠. 자, 그리고 제가 기관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나마 연기금이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 바닥을 방어했던 외국인의 처음 그래도 선방을 했던 연기금 수급인데 그냥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근데 11월 들어서 이 연기금, 이 기관 수급이 정말 간만에 많이 샀어요. 예,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과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월 11월부터 제가 10월달 바닥 잘 잡고 엔터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계속 키우고 수익이 수십 프로 나고 있는데 야, 언제까지? 왜 그러냐면 자꾸 팔고 싶어서 질문이 들어오세요.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오늘 수급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 가고 못 가던 애들이 통신주가 올라오네.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계속 주고 있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야, 지금이라 사야 돼? 정말 많이 빠졌는데 지금부터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제 또 명백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 우리 정치 좀 바뀌어야 돼요. 충분히 기대하고 내일 목요일 금통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은 좋으니까 그냥 천천히 봅니다. 우리 엔비디아 들고 있는 거 홀딩 하시면서 스토리별로 한번 시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자, 경제지표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 잘 나왔어요. 자, 지표를 꾸준히 보고 있는 금리, 예, 지금 어제 베센트 효과 때문에 떨어진 이후에 괜찮습니다. 이제 4.3 정도 돼 있고요. FMC 의사록도 아주 정석대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자, 트럼프가 베센트 얘기 때문에 아니야 내 말이 더 파워 있어야지 한마디 갑자기 하면서 이 관세 때문에 세계가 출렁거렸습니다. 자,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 방을 이제 먹었죠. 근데 캐나다 총리도 바로 전화를 하고 멕시코가 반발했어요. 야, 너네 그럼 나도 똑같이 보복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다가 아닙니다. 말 좀 다시 한번 협상하시죠.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다. 협상 카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이미 시장도 그게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테마별로 계속 마찰과 변동성은 있습니다. 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가장 인접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상당히 커요. 제일 크죠. USMCA라는 협정이 있는데 이걸 파기할 거냐 관세를 때리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협상 카드라 보시고 하지만 테마별로 말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이 많은 자동차주들이 어제 좀 떨어졌습니다. 영향을 좀 받는 거죠. 단기 등락이라 보지만 자, 마약 문제 펜타닐 때문에 얘기했던 뭐 개별 바이오 우리 좀 갖고 있는 것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자, 중국의 관세를 더 때려버리면 중국이 이제 저가로 치킨 게임으로 전 세계 막 하고 있잖아 유통 쪽에. 자, 그러면 중국 때리면 아마존이 좀 좋겠네. 3% 올랐어요. 그 여전히 트럼프나 이쪽 테마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절반 들고 있는 엔비디아는 136불 비중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얘들은 조용해요. 딴 것들 확산이 좀 되고 있어서 일라릴리라든지 제가
몇 년 동안 엄청 크게 올랐던 비만 제약 쪽으로 해서 정통 바이오로 간다는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안 좋았다가 일랄일이 이제 4.5% 올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자, 비만도 질병이야. 사실 맞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보험 적용도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올랐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되면요. 그런 면을 좀 봐주시고요. 자, 정보 효율성 부서 도찌에서 일론 머스크도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고 계시지만 같이 수장이 된 두 명이에요. 수장이 두 명인데 라마스와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또 이제 SNS로 문자로 날렸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움직이는 거죠. 자, 현 정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부적절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계속 비용 절감이 얘들이 목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좀 떨어졌고 특히 이거 한번 바람이 훅 부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 4%씩 움직여요. 자, 우리나라는 꼴찌고 수급 투심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단기 등락이라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보조금 TSMC와 인텔은 이미 줘버렸어요. 확정을 시켰습니다. 바이든이. 야, 얘들이 우리나라 기술 패권 반도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순으로 줬겠죠. 근데 약간 금액은 줄긴 줄었더라고. 근데 삼성 하이닉스도 이미 공장을 미국에 다 짓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받기로 하고 그걸 안 준다? 그 미국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단기 등락 정도로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AI 확장되는 흐름, 빅테크가 좀 쉬더라도 딴 것들이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갔어요. 오라클, 어도비, 셀즈포스 이런 애들인데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고 물론 살아난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고 제가 말했던 B2C로 넘어가거나 소프트웨어 커지고 내년에 좀 그걸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AI 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레거시든 디램 쪽으로도 흐름을 같이 갈 수 있어요. AI 가는데 반도체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만 이런 확산된 흐름도 긍정적으로 다 챙겨보고 있어요. 자, 미국은 오늘 열리고요. 내일 밤에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휴장, 그때 금요일은 블랙프라이인데 반장밖에 안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급도 외국인들이 그 미국장 보고 가잖아요. 오늘도 그랬지만 매수 매도가 약해. 그냥 살짝 조용한 내일 모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얘기 드렸던 트럼프가 어떻다, 뭐 도지 어떤 누가 어떻다 하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테마가 움직이지만 큰 흐름 보시라고요. 진짜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뭘까요? 저는 계속 AI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로 보고 있지만 자, 방산 같은 거 빠지는 거 보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훅훅 간다고요. 수급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마찰 변동성 때문에 오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AI 빅테크 대장주 기준으로 미국도 중심을 잡으시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잘 보유하세요. 자, 비트코인은 참고로 보고 빠른 자산 흐름을 좀 보는데 99,000불 찍고 어제 91,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30% 익절 잘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잘 가져가시고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슈팅 때 제가 15만 불, 20만 불 목표가를 참고로 드렸죠. 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서 자기 위세를 떨쳤음에도 이미 선반영되고 스마트한 시장은 비미국 증시는 오늘 보합 등락입니다. 별로 빠진 건 없어요. 달러 금리의 변화와 하방을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되게 좋은 소식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달간의 임시휴전을 발효했습니다. 미리 조금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유가도 빠졌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니까 트럼프 취임할 때 전쟁 나는 분위기 안 만들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그 뒤에 또 재개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호재고요. 유럽 비컷 대만 좀 빠졌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조용했습니다. 제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힘도 좀 빼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바이오원자터가 바이오가 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두드렸는 게 바스켓 두드렸던 게 그냥 순환적으로 수급 지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또 매수 다 들어오잖아요. 반응 살짝 줬던 부분이고 자, 제가 볼 거는 뭐냐면 정말 7, 8, 9, 10 정말 우리나라를 꼴찌로 진짜 제가 커플인 잘 됐던 그 러셀과도 반대로 가기 안 좋았던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 삼전 매도였지 않습니까? 뭐 삼전은 살짝 기스 났지만 자, 삼전 자구체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고 11월 달 들어서 한 달 다 갔잖아요. 11월 달 들어서 외국 2.8조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덜 판 겁니다. 그 전에 9월, 10월에 비해서 그때 2달 동안 17조 팔았어요. 근데 2.8조면 되게 많이 줄은 거고 되게 특이한 거
제가 기간 매도를 안 본다, 매수 매도를 안 본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10년 됐거든요. 이미요. 2015년부터인데 그때 이후에 정말 외국인 안 좋았을 때 내부 수급으로 든든했던 연기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랬는데 연기금이 정말 간만에 매수를 했어요. 얼마나? 11월 들어서 연기금 2조나 매수했습니다. 자, 이거 외국인 파는 거를 맨날 개인만 바치고 두드리 맞다가 11월 달 들어서 연기금 2조나 샀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규모가 커져서 아직까지 좀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기관 연기금이 사준다는 거는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이 좀 괜찮은 거니까 이게 국장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시그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또 막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통신주로 봐요. 야, 통신주를 외국인이 사던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통신 KT. 자, 보세요. KT가 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싶어도 여기서 그래봐야 5%밖에 안 됩니다. 5% 10%고 통신주가 보시면 정말 경기 방어주거든요. 경기 방어주고 정말 살 거 없을 때 사는 종목이고 SKT도 지금 좀 올라오죠. LG 플러스 많이 올랐어요. 통신 3사인데 아시겠지만 통신주는 저는 안 합니다. 내수주기 때문에 경기 안 좋을 때마다 통신이 낮춰라 눌리기 때문에 원래 안 해요. 지금도 안 합니다. 외국인이 사서 그 지금 또 네이버 카카오 되게 나오잖아. 얘들도 통신주 내수주거든요. 그 네이버 카카오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2022년에 한참하고 할 때 네이버가 정말 2020년 코로나 때 언택주로 이렇게 큰 슈팅을 했습니다. 거의 4배 5배 올랐어요. 누구나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결국 우장창 떨어지고 슈팅 이후에 똑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한창 2000년 모을 때 2020년 말에 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야. 전부 다 몰려 있어 갖고 팔아라 했어요. 살 거 없으면 팔아라서라도 그 딴 거 2000년 사라 말씀드렸던 게 2020년 말이었는데 그리고 보세요. 2년 내내 이러고 있잖아요. 2년 내내. 그래 지금 살짝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을 못 돌파해요. 내수주입니다. 라인 빼고는 내수주예요. 내수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야 많이 빠졌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반등 주겠지. 2차 전지 1년 동안 안 좋잖아요. 그 물량을 소화하고 이 성장 어닝 정책 기준에서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통신주도 얘들은 우리가 살 게 아닙니다.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사는데 얘들은 2년 3년 보고도 사요. 지금 사놓고 2년 3년 보고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도가 줄었다. 뭐 사냐? 방어주나 통신주, 내수주를 산다. 이런 거 사고 있는데 좀 살까? 묻지 마세요. 사는 거 아닙니다. 2차 전지 계속 1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당구장 온천 표시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때 이런 거 사도 되는지에 대한 제 기준, 제가 드린 답변은 명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 기준을 봐주시고 진짜 돈 많고 시간 많은 외국인들이 삼전 많이 팔아놨잖아요. 삼전이 진짜 10몇 주 사다가 지금 반을 팔아놨잖아. 20주 사다가 거기서 돈 남은 걸로 구색 맞춰서 살짝 사는 겁니다. 통신주는 통신 보안 때문에 50% 이상 외국인 사지도 못해. 50%에 딱 한도 걸려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수익 방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그럼 연기금이 11월 달에 2조나 샀는데 뭘 사냐? 저는 본 거죠. 삼성전자를 삽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기준이고 현대차, 제가 바닥에 있던 현대차를 삽니다. 그다음 삼성 옆에 있는 물산이나 이런 종목을 대형주로 사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사지 못하겠지만 연금이 간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스피 바닥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봐요. 이런 면도 제가 볼 때 11월 달부터 바닥 탈출에 시그널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외국인의 매수와 연기금의 기간 매수를 두 개를 종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기준은 뭡니까? 성장 어닝 정책 수출이에요. 수출. 내수가 아닙니다. 내수가 뒤에 잠깐 말씀드리기 바닥은 났다 하더라도 내수주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 AI 반도체, 빅바이오, 그 다음에 관세도 안 내는 수출 대표가 엔터입니다. 엔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 개가 가장 기준이에요. 2016년 말에 대자뷰다. 홀수에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 변화와 내일 제가 금통위도 살짝 기대합니다. 지금 흐름상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 여야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기대해서 내일 금통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들어갈게요. 아침에 안 좋았던 알테오젠, 어제 바스켓으로 외국인이 다 때렸지만 추세 바뀌지 않았다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팜 어제 외국인 설명 드렸을 거예요. 오늘 반등을 다 주고 있고 이 근처에서는 이전이 바닥을 잘 받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크게 먹기 위한 큰 흐름 말씀드렸고요. 자, 실전주 우리 대장주 이제 포트가 워낙 커지고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 위주로 말씀 많이 드려요. 흔들든 말든 여전히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급 분석도 다 드렸을 거예요. 자, 단타들이 많고 밑에 서서히 바뀌는 모습도 오늘도 보였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키트루가 가장 크고 이걸 가지고 막 딴지를 거는데 머크가 SC로 키트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보는데요. 12월 3일, 12월 5일에 머크의 중요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그 다이치 상교와 ADC 쪽에 독점계약 맺었잖아요. 알테오젠이요.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280억 정도가 12월 8일 그 전에 들어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그리고 바이오가 반등을 좀 줬는데 우리 갖고 있던 관종 중에서 그런 제약주 특이점들을 파트 2에서 다 봐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그 도지에 있는 수장이 한마디 하시면서 오늘 반도체가 또 후두둑 깠어요. 근데 이게 그 반도체 보조금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오늘 전체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단기 등락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삼전을 더 매도가 있어요. 어제 좀 살짝 사는 듯 했잖아요. 오늘도 490만 주 살짝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판 거예요. 아직 외국인이 다시 매도 나오면서 3전 6만 안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자, 여전히 대장 하이닉스는 17, 18만 원대는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살 수 있는 밴드라 보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하단에 있는 소부장들은 더 약했죠. 기준은 하이닉스입니다. 엔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엔터 질문이 좀 오셨어요. 아까 말했던 야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막 이게 보실 수 있는 확산되는 장이다 보니까 제가 전체로 흐름상 이 10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렸어요. JYP나 하이브도 말씀드렸지만 JYP 5만원, 5만 1천원에 말씀드렸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 출렁거리고 5만 9천원대 한 20% 수익 나가 절반을 팔았어요. 변동성도 팔고 나머지는 5만 천원대 있으면 이 근처 가면 60% 수익 납니다. 60% 나요. 절대 적은 수익률 아니죠. 야, 그러면 야 빨리 팔아서 딴 거 사야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바이오든 AI 반도체도 기다리고 장 때문에 바닥에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애들은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말했자 수출주, 우리나라 한류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쉽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갖고 있으면 단가를 낮춰가지고 가져가시면 내년 상반기에 정말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갔다가 출렁거리면 제가 추매다 본다 그랬지만 여기서부터 기간 수급 보면서 7, 8만원 여기 사이에서는 한번 단기 또 매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들리지 마세요. 저는 단가 낮게 사신 분이 정말 찐바닥 사신 거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계속 키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물량이라 봅니다. 하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여기에서 한번 흐름상 참고해서 보세요. 취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엔터는 계속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 관련 물량은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관들 단타를 많이 치는데 전 기관들 전에 그 JYP가 보시면 엔터 다 마찬가지겠지만 엔터들이 지금 기관들이 따라 사고 있어요. 연금도 사지만 투신이 삽니다. 가장 단타를 많이 치는 기관이 금투예요. 금투인데 얘는 투신이 아니죠. 투신이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이 사고 있는데 투신은 금투보다는 단타를 덜 쳐요. 하지만 얘들이 요 근처에서 기관들 좀 매도한다. 그러면 단기 매물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돼요. 자, 트럼프도 좋다, 뭐도 좋다 했던 방산이 휴전이든 뭐든 어제 뭐 한마디 했던 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기관 매매를 보세요. 기관들이 단타를 되게 많이 쳐요. 살 때는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팔기 시작하면 그럼 일단 그 방산 빠질 때 기관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매도를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가 미국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미약하지만 그런 거는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가 매매 많이 할 때 했던 겁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큰 같은 AI 소프트 테마가 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왜 말씀드리냐면 진짜 바닥에서 정말 눌리고만 아무도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종목들이 확산돼서 작으나마 이런 테마가 돈다는 얘기는 이게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바닥 국장에서 탈출한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대장주 잘 기준을 잡고 있겠지만
온기가 조금씩 퍼지는 겁니다. 예, 그런 신호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바닥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자, 3분기 합계 출산율,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이 나왔어요. 물론 수로는 좀 낮겠지만 이게 정말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왜? 테슬라, 머스크도 그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진짜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소멸되는 나라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35분기면 거의 9년 10년이에요. 9년 10년 내내 빠졌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빠졌다 보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뭐 계속 빠지진 않겠죠. 이제부터 야 애를 낳자, 결혼하자,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꼭 정시화와 같이 약했지만 내수 하방이나 출산율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정책이 나오고 사람들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내수가 정말 안 좋잖아요. 정말 계속 빠졌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이걸 좀 파악하면서 정부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뭐 정시에 꼭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신 애타건 같은 거 바닥 친다는 얘기 다 드렸고요. 자, 이진희 국장 바닥권에서는 제가 이것저것 이거는 아니다, 올라가도 한눈 팔지 말자까지 드리면서, 수위 방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진이 성장 정책, 어닝 다 좋은 주도주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아직도 그러던데, 뭐 경기 안 좋을 때마다 그렇지만 10년 15년도 그랬어요. 뭐 지금 보니까 문자로 무상으로 코인을 드립니다, 상장 예정이니까 빨리 뭐 받아가세요, 카카오, 포스코 정말 싼데 이거를 몇 프로 할인해서 공짜로 입고시켜드리,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SNS 오는 스팸 스캠 정말 조심하시고, 공짜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자, 파트 2에서는 우리 종목 시황 좀 더 자세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